리얼미터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권 실장님 나오십시오. 자,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월드리스처에서 설문조사했던 것을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이 녹취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분이 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강용석이는 지금 용산에서 나온다고 지금 이미 저 사무실까지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글쎄 그건 저희는 몰라요. 저는 자체 조사라며요, 자체 조사라며. 네네, 저는 자체 조사로 지금 현재 월드리서치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조사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면접원이에요. 예? 저희는 요 설문지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설문지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런데 황인자가 왜 빠졌냐고.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네. 그따위로 여론조사를 해요. 예, 저는 있는 대로 여쭤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 성함이 누구세요? 저는 월드리서치의 면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여론조사 자체에서 지금 하는 조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월드리서치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월드리서치입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그 다음 질문 좀 여쭤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네네. 그러면 우선은 이분들이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강용석을 집어넣어놓고 누가 낫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면 여기는 답이 없다 될까요? 예. 아, 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분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없어요? 김성, 이관, 최종, 강용석 이 네 분 중에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는지요? 없어요. 네, 없고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 다음 질문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결하는 것을 가정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이라면 선생님은 어느 후보 중에 다음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현 마포울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씨,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새누리당의 강용석 씨, 이럴 때는 좀 만약 내일 선거이라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투표하실 것 같아요? 강용석이는 여기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이분은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여기서 지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설문 자체가 엉터리인데 강용석이는 지금 용산에서 이미 사무실 내고 인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 질문은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가 대결하는 것을 가정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응답할 수가 없어요. 강용석이 안 나오는데 누구는. 예, 그럼 응답을 못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나요? 정청래, 강용석 이렇게 두 분이 만약에 내일이 투표하자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강용석이 용산에서. 네,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다음 질문도 역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하는 것을 가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이라면은 선생님께서는 다음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현재 마포울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씨, 그다음에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새누리당의 김성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대결을 한다면 내일이 선거이라고 가정했을 때 선생님은 어느 분한테 투표하실 것 같아요? 거기도 좀 건너뛰시다 일단. 여기서도 모르겠고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정청래, 김성 씨 중에서 없으세요? 예. 없고요. 선생님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의석순으로 불러드리는데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구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 정의당 중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요?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 지지하시고요. 예, 선생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될 경우에 선생님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참여할 것이다? 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건 참여할 것이고요. 예. 예, 선생님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세요? 자영업, 판매 서비스, 기능 쪽? 지금 현재는 자영업이시고요. 예, 선생님 저희 박신대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월드리서치는 서울시 서초대로 24길 76 월드빌딩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26188-6020입니다. 이렇게 박신대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하세요. 내가 지금 이 통화를 녹음했는데 지금 설문 이거는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이게 이제 자체에서 이제 비교 아까 이제
가상 대결도 좀 여쭤봤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 문항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조사원은 잘못이 없죠. 조사지에 써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예. 실제 문항도 골 때려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구새정치연합. 이게 뭡니까? 같은 정당인데. 이 설문의 의도를 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이제 오늘 분석해 보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거기서. 하나 그리고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네. 동구을에서 지금 가장 유력 주자는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두 분이십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빠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용이고 또는 이제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문자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뿌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쪽 마포을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하나가 현재 비례대표인 황인자 의원입니다. 근데 저분을 빼고 아마 이제 상대 새누리당 후보 측에서 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 후보 쪽에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예, 유력 후보를 뺀 거죠. 일부러 그랬을 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강용석 씨가 용산에 출마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일부러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황인자 의원을 뺀 의도는 일단 이제 이것을 의뢰를 했거나 아니면은 올드리스트가 자체 조사로 자신의 비용으로 저걸 했는데 저런 식으로 보기를 구성했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 중앙선거 그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줄여서 여심이라고 하는데 여심위에 항상 언론 보도용 공표되는 것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 의뢰를 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가장 유력 후보가 이재만 후보니까 이재만 후보 쪽에서 의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건 추정이고 어쨌든. 예, 네. 추정이지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재만 의원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언론 공개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예. 유승민 의원 전에 예.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대구 지역의 초선 의원 지역의 저런 여론조사가 한번 쫙 돌았어요. 아. 그래서 비박 의원들을 저격하기 위한 여론조사 자객이라는 별명이 한번 붙었죠. 저기에서 노린 효과는 빤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어느 예비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저 질문을 들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 유승민이 탈당했나? 박근혜한테 찍혔다더니 쫓겨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혹은 이재만 후보가 내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유승민 예비 후보를 넘어서는 인기가 다른 사람들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기획인 거죠, 기획. 예, 좀 실력이나 실수가 아니라. 예, 한 지역에 경선 사람이 한 1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넣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사실상 되게 어렵거든요. 불가능이죠. 예.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들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 이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용이 뭐냐면 서산 태안에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73.5%라고 그렇게 성명을 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뉴시스 2월 1일 월요일 날 나왔는데 네. 조 예비 후보 아마 이건 더불어민주당 그 예비 후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보고 너무 의아스러운 거죠. 새누리당이 73.5%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말도 안 된다고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50% 내외인데 어떻게 서산태안 지역에 새누리당 지지율 13.5%가 나올 수 있느냐. 리얼미터는 39.9%예요. 한국갤럽으로는 39%이고 거의 한 30% 이상 정도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의왕가천 지역에는 저희들은 A 후보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A 조사 기관은 다른 의왕가천의 후보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56.8%가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아니라 A 조사기관에서. 예, A 조사 기관에.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후보의 그 의뢰를 받아서 결과를 내보니 밑에 보시면 46.5%예요. 10% 이상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경기 인천의 1월 달에 그 새누리당 지지율을 보면 35.1대 37% 거의 한국갤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하고는 20%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물론 아까 위에 예처럼 네. 경기 인천과 의왕가천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 힘들지만 리얼미터의 결과만 보더라도 거의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특정 정당 항상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왜냐하면 지역신문 봤는데 새누리당이 70%래 혹은 50%래 그러면 아 여기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결과를 산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장난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장난은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조사에서 특히 집전화로 조사를 하고 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 여권 성향, 즉 정당을 치자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비율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73.5%가 나오는 것도 그것의 한 원인이고 제가 볼 때는 A 조사기관에서 했던 부분도 56.8%가 다른 이제 조사기관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그 이유인데 그러니까 집전화를 하면 보수 성향의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응답률이 예. 높아서 보수 정당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예. 그걸 모릅니까? 알지.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 예, 아는데 하는데 그게 장난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조사 기법에 있어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남녀 성간에 있어서도 좀 그 응답률이 차이가 납니다. 여성들이 훨씬 낮죠. 반 정도밖에 안 잡히는 경우도 되게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통계 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정을 하는 거죠. 예, 보정. 대표성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500명의 여자분들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 응답자가 여자분들한테 25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래야지 500명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성별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통계 보정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73.5%도 그리고 56.8%도 성, 연령, 지역별 통계 보정을 거친 후의 숫자입니다. 성, 연령, 지역별 통계 보정을 해주는 것처럼 정치 선항별 과대 또는 과세 표집이 그런 부분들을 통계 보정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보정을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그 통계 보정, 즉 성연령 지역처럼 정치선항별 통계 보정을 리얼미터가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보정해서 실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경험치가 좀 부족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과잉 대표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리얼미터는. 근데 저는 이제 리얼미터가 그렇게 해서 실체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그 조사 기법이 잘못해서 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는 기법상의 문제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것도 그래도 의도를 가진 걸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가 항상 많이 있다고요. 그 여론조사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예. 알았어요. 네. 예. 이건 뭐 예. 어떤 겁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대구에서는 대단하죠. 예,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일부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는 경우인데 대구 모 지역의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색만 보세요. 회색만. 회색은 박근혜 후보와에 함께한 무슨 경력을 거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2%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오브를 박근혜 후보와 뭘 한 거를 거론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10%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박근혜 호명의 효과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대구에는 이제 진박 마케팅이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 결과가 이만큼의 나타나- 차이가 나니까. 예. 먼저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정당 지지도가 가장 네. 궁금하실 텐데 새누리당이 지난 주간 집계 예를 들어서 40.3%였는데 40.4%예요. 그리고 더민주가 26.9%였는데 27.1%로 0.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당이 지금 어제 그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에 그 지도부 구성, 그 당대표는 누가 하고, 네네. 선대위는 누가 하고, 그런 언론 보도가 무지하게 급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3.1%에서 15.6%, 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으로 올랐었고, 그리고 정의당은 3.4%에서 4.3%로
0.9%포인트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지지자들이 조금씩 결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정당별로. 지난주 초에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그 권력자 발언, 그리고 완장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이후에 그 개파간 갈등이 되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율 일간을 보면은 지난주 목,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월요일 날까지, 월화까지 지속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위성 발사 예고를 했죠. 근데 그 우리 정부에서는 위성 발사가 아니라 미사일 미사일이라고. 발사로 지금 지난번 위성도 미사일이라고 예. 했죠. 그 청와대에서는 되게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것. 그 정도 예. 그 말 나올 때마다 웃겨요. 예. 그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한 개 확성기 단거밖에 더 있나요? 그 치를 볼륨을 것이야. 높이면 돼. 예. 그래서 예.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대북 그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4%에서 0.1%포인트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월화에서 많이 빠졌다고 요번에 많이 되게 올랐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게 거죠. 없었으면 더 떨어졌을 예, 텐데. 더 떨어졌을 텐데. 근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또한 그 주중에서는 44.8%에서 요번에 41.9%로 되게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사실상 어제 일간으로 보면 30%대로 떨어졌어요. 오늘 무지하게 급등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줄어든 균형을 겁니다. 맞춘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면 지지층들이 겹치하는 현상이 있고 오늘도 그것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은 예,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1인데 18.8%에서 21.9%로 무려 3.1%포인트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요? 예,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왜 올라가죠? 지난주에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를 하고 나서 언론 보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것. 이제 저희들은 좀 일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어제 조홍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그 문재인 대표의 영입으로 해서 입당한 그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근데 그러면 올라간 게 화요일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요일도 20%대로 유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 그건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물러나는 모습 자체가 비판했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지 않느냐. 안철수 공동대표죠. 공동대표도 올랐습니다. 13.2%, 13.9%. 월화에 창당과 관련된 여러 보도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뛰지는 않았지만 그 창당 컨벤션 효과가 좀 올랐다. 일어났습니다. 13%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전주는 몇 프로였죠? 그 전주는 13.2%였습니다. 컨벤션 효과 이후에 예. 또 그런 호재가 좀 있나요? 만약에 이것이 지지율의 상승 효과를 예측을 하려면은 그 정도의 오름폭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로만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김무성 대표는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조금 좋아졌어요. 16.8%에서 17.5%.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또한 이제 친박 비박 갈등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예, 그것이 이제 중국 동포들 좀 이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게 SNS상이라든지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죠. 그때 무지하게 많이 빠졌어요. 논란이 아니고 비난을 받았죠. 돌발성 이슈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친박 비박 갈등이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보이는 특징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 확장성이 없는 거네, 그러면? 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사인하고 그 여론조사를 했고 아마 이제 가판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온라인은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대권 주자로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이걸 함께 물어봤어요. 근데 1위가 예, 네. 김무성 대표인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확장성이 좁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고한 비판 세력들이 많다는 것은 확장성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확장성이 크지 않고 그리고 핵심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위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2위하고 1위하고 그 김무성 대표하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1등 효과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죠. 예, 그래서 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 예, 여권에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을 높이게 한다면 정책적인 어떤 자신의 뚜렷한 특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자기 지지층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김무성 대표 관련해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지금 소리 없는 총성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예, 더 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예,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우면 예.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대통령의 지지층,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정수행을 잘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지지층이라고 하고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층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 간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태도를 지지율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전체 전국 지지율은 이쪽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지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박 대통령의 지지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현 대통령이 김무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가면 김무성 대표 지지율의 큰 축이 무너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친박 비박의 갈등 이후에 빠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빠진 원인이 가장 큽니다. 보통 설 연휴 동안 전국의 민심이 한번 싹 섞인다고 하잖아요. 아, 예, 재밌는 조사. 요새도 그런가요? 가족하고 모임할 때 정치 관련 담화를 하느냐, 할 거냐 물어봤는데 한 50대 50으로 할 거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질문은 뭐냐면은 두 번째 질문이 4.13 총선과 관련해서 가족 중에 선생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 때 그 선생님의 의견을 설득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치 성향별로, 그러니까 지지정당별로 상당히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즉,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한 70%대 초반이 설득하겠다라고 나왔고,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60%대, 물론 차이는 많이 크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좀 약간 경향은 보이는 거죠. 60%대 후반대로 조금 낮게 나왔어요.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한 5%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더민주가 이제 화랑세를 보이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창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설에 내려가면은 부모님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정견들을 이 후보 찍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70%가. 상대적으로. 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님들만 딱 옆으로 서세요. 그리고 여기 저 위원장이 있을 테니까 위원장까지만 딱 서시고 안타깝지만 나머지 혹시 예비 후보들은 나중에 그때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세요. 그렇게 하시고서 절대 다른 분들은 여기 우리 당원 동지들은 절대 대표님 쫓아오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가세요. 그게 우리 새누리당을 돕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마는 남산, 그 다음에 떡집, 그 다음에 동정집, 그 다음에 이제 호떡집, 이렇게 가서. 쓰시면은 나머지 분들은 반대쪽으로 좀 해서 물건을 팔아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물건 좀 팔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도 악수 한번 하세요. 네. 전달해서 이분만 살짝 돌리세요. 네. 오시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씩 먼저 있습니다. 저기 김학용 입장.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학영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요거 때문에 좀 그림 그렇지. 요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 요걸? 여기 따라가지고 그리고 제일 낫겠다. 어디 계세요? 여기 앞으로. 너네 무슨 떡이 제일 많이 나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갔죠. 떡국떡이. 나도 좀 하나 줘요. 나도 숙떡 종류. 색깔 있는 거. 이거 서비스요. 예, 얼마나? 10,000원입니다. 시작! 남대문 시장 화이팅!
여기까지. 자, 준비 키가 크기 때문에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 막지 말고. 만원 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동선 지도 같은 거 난 처음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청와대만 사전 질문 받는 게 아니라 대표가 오기 전에 어느 점포를 갈지를 정하고 미리 얘기를 네.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하고 기자들이 오면 굉장히 반갑게 맞아달라고 점포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간다는 거네. 네, 맞아요. 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쑥쑥 보다가 이 집에 들어가고 악수하고 이게 아닌 거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세요. 시원해? 그거 하고 싶은 아니 저런 시장 방문 자체가 사실은 쇼인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상인들과 미리 얘기가 된 줄은 몰랐어 난. 치밀한데. 근데 저기 오늘 노컷 뉴스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시민인 듯한데 이제 사진 다 찍었으면 그만 가라. 항상 이런 당대표든 혹은 대통령이든 어디 방문할 때 거기 주변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다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 맨 처음에 동선 용지 있잖아요. 네. 노컷뉴스 기자가 보여준 거예요. 아, 그거 어디서 입수했대? 네? 어디서 입수했대? 아니 거기에서 나눠줬나 봐요. 누구한테? 아, 기자들한테? 네, 기자들. 아, 자기들이 다 미리 이렇게 네. 여기 방문하니까 사진 그래서 갖고 기자들이 미리 그곳에 가 있어요. 오면 찍고 또 오면 다음 팀이 찍고 그래서 풀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뿌리고 종편이 받고 공중파가 받고 그런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장이 새누리당은 참 잘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국회의원을 지낸 새누리당의 김성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대결을 한다면 내일이 선거이라고 가정했을 때 선생님은 어느 분한테 투표하실 것 같아요? 거기도 좀 가정에서? 건너뛰시다 일단. 아, 여기서도 모르겠고요. 네, 조금 네. 낫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정청래, 김석 씨 중에서 없으세요? 예. 예, 없고요. 선생님 어느 정당 기자세요? 의석순으로 불러드리는데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구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 정의당 중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요? 새누리당이요. 아, 새누리당 지지하시고요. 예, 선생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될 경우에 선생님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참여할 것이다? 예, 참여하지 않을 참여해요. 것이다? 예. 아, 그건 참여할 것이고요. 예. 예, 선생님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세요? 자영업, 판매 서비스, 자영업이요. 기능 쪽? 아, 지금 전 자영업이시고요. 예, 선생님 저희 박신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월드리서치는 서울시 서초대로 24길 76 월드빌딩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26188-6020입니다. 이렇게 박신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예. 분명히 전하세요. 내가 지금 이 통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씨,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새누리당의 강용석 씨, 이럴 때는 좀 만약 내일 선거이라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투표하실 것 같아요? 강용석이는 여기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이분은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여기서 지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설문 자체가 엉터리인데 강용석이 지금 용산에서 이미 사무실 내고 인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 질문은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가 대결하는 것을 가정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데 만약 내일이- 거기는 응답할 수가 없어요. 강용석이 안 나오는데 누구는 예, 그럼 응답을 못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나요? 정청래, 강용석 이렇게 두 분이 만약에 내일이 투표하려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강용석이 지금 용산에서 네,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 선생님, 예. 다음 질문도 역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하는 것을 가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이라면은 선생님께서는 다음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현재 마포울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씨, 그다음에 18대 비례대표 를 녹음했는데 네. 지금 설문 이거는 그건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아, 이게 이제 자체에서 이제 비교 아까 이제 가상 대결도 좀 여쭤봤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 문항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조사원은 잘못이 없죠. 조사지에 써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예. 실제 문항도 골 때려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구새정치연합. 이게 뭡니까?
같은 정당인데 이 설문의 의도를 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이제 오늘 분석해 보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거기서. 하나 그리고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네. 동구을에서 지금 가장 유력 주자는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두 분이십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빠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용이고 또는 이제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문자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뿌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쪽 마포을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예, 저는 있는 대로 여쭤봐야 돼서였습니다. 근데 저 성함이 누구세요? 저는 월드리서치의 면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여론조사 자체에서 지금 하는 조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월드리서치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월드리서치입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그 다음 질문 좀 여쭤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네네. 그러면 우선은 이분들이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강용석을 집어넣어놓고 누가 낫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면 여기는 답이 없다 될까요? 예. 아, 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분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없어요? 김성, 이관, 최종, 강용석 이 네 분 중에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는지요? 없어요. 네, 없고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 다음 질문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결하는 것을 가정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이라면 선생님은 어느 후보 중에 다음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현 마포울 국회의원이 리얼 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권 실장님 나오십시오. 자,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월드리서치에서 설문조사 했던 것을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이 녹취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분이 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강용석이는 지금 용산에서 나온다고 지금 이미 저 사무실까지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글쎄, 그건 저희는 몰라요. 저는 면접 자체 조사라며요, 자체 조사라며. 네네, 저는 자체 조사로 지금 현재 월드리서치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조사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면접원이에요. 예? 저희는 요 설문지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설문지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런데 황인자가 왜 빠졌냐고.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네. 그따위로 여론조사를 해요.